강남 빌딩 하나도 없는 애가 감히 우리 민호와 어울린다고 생각해? 꿈도 크구나. 시어머니 박영숙은 이혼 서류를 테이블 위에 던졌습니다. 이제 그만 정리하자. 3년이면 충분히 기다렸다. 수지는 묵묵히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집을 나섰죠. 하지만 영숙은 몰랐습니다. 방금 내쫓은 그 며느리가 강남 빌딩 20채를 소유한 재벌가의 외동딸이라는 사실을.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챕터 1 강남 빌딩 20채 재벌 며느리인 줄 모르고. 강남 한복판의 고급 아파트 거실에서 박영숙이 이혼 서류를 테이블 위에 던지듯 놓았습니다. 이제 그만 정리하자. 영숙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지는 서류를 바라보며 입술을 꽉 물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신지. 무슨 말이냐고? 3년이면 충분히 기다렸다. 너 같은 며느리는 우리 집에 어울리지 않아. 영숙이 팔짱을 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수진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나요? 뭘 잘못했냐고? 시집 올 때 가져온 게 뭐야? 그 초라한 혼수품이 전부잖아. 영숙이 거실을 둘러보며 비웃듯 말했습니다. 강남 빌딩 하나도 없는 가난한 집 딸이 감히 우리 민호와 어울린다고 생각해? 꿈도 크구나. 수진이 고개를 숙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이민호가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민호가 서류를 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호야, 이제 정리할 때가 됐다. 내가 더 좋은 여자를 만날 수 있어. 어머니, 갑자기 왜 이러세요? 수진이가 뭘 잘못했다고. 민호가 당황하며 어머니와 아내 사이를 바라봤습니다. 뭘 잘못했냐고? 3년 동안 애 하나 못 낳은 것도 모자라서 집안에 도움이 되는 일은 하나도 안 했잖아. 영숙이 목소리를 높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런 말씀은. 민호야, 너도 이제 정신 차려. 재벌가 딸들이 얼마나 많은데 왜 하필 이런 애를. 수진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만하세요. 뭐? 영숙이 놀란 듯 수진을 쳐다봤습니다. 3년 동안 참았지만 이제 더는 못 참겠어요. 수진의 목소리에 떨림이 담겨 있었습니다. 참았다고? 내가 뭘 참았다는 거야? 민호 오빠. 수진이 남편을 돌아보며 간절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요? 정말 저와 이혼하고 싶어요? 민호가 입술을 달싹거리며 망설였습니다. 영숙이 아들의 팔을 잡았습니다. 민호야, 어머니 말이 틀렸어? 너도 속으로는 답답했잖아. 어머니, 솔직히 말해봐. 수진이 집안이 우리랑 맞아? 민호가 수진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미안해, 수진아. 어머니 말씀이 틀린 것 같지는 않아.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우리 너무 다른 것 같아. 계속 이렇게 사는 게 서로에게 좋을까? 민호가 시선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수진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수진이 서류에 서명을 하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영숙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야 정신을 차리는구나. 너도 너에게 맞는 사람을 찾아. 수진이 방으로 들어가서 간단한 짐을 챙겼습니다. 가방 속 깊숙이 숨겨둔 명함 한 장이 손끝에 닿았습니다. 강태준 회장이라고 적힌 명함이었습니다. 수진이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수진아. 민호가 부르자 수진이 돌아봤습니다. 행복하게 살아. 수진이 씁쓸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수진이 사라졌습니다. 영숙이 손뼉을 치며 기뻐했습니다. 이제야 우리 집에 평화가 올 거야. 다음 날 오후
영숙이 아파트 부녀회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영숙 씨, 어제 며느리가 이사 나가던데? 옆집 부인이 궁금한 듯 물었습니다. 아, 그 얘기요? 드디어 가난한 며느리를 내보냈어요. 영숙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가난한 며느리요? 그럼요. 시집 올 때 가져온 것도 없고 집안 배경도 형편없고 우리 민우한테는 너무 안 어울렸어요. 부녀의 회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3년이나 같이 살았는데 3년이 아니라 30년을 살아도 격이 안 맞는 건 안 맞는 거예요. 이제 우리 민호 재벌가 며느리 구해야죠. 영숙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때 한 부인이 휴대폰을 보며 놀란 목소리를 냈습니다. 어머, 이게 무슨 일이야? 왜 그래요? 영숙이 궁금해했습니다. 강그룹 회장 딸이 이혼당했다는 뉴스가 떴네요. 시어머니가 며느리 재산을 몰랐다더라고요. 부녀의 멤버들이 모두 휴대폰을 꺼내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강그룹이면 강남 빌딩 20채 가진 그 회사 아니에요? 맞아요. 기사 사진 좀 봐요. 영숙이 휴대폰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화면 속 여성의 얼굴을 본 순간 영숙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게 영숙의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졌습니다. 기사 속 여성은 바로 어제 쫓아낸 김수진이었습니다. 영숙 씨, 괜찮아요? 부인들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영숙이 바닥에 주저앉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강남 빌딩 20채, 강그룹 회장님 따님을. 영숙 씨가 왜 그래요? 혹시 이 사람 알아요? 영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우리 며느리예요. 부녀의 모임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영숙에게 집중됐습니다. 뭐라고요? 어제 내보낸 며느리가 강그룹 회장님 따님이에요. 영숙이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챕터 2 폭풍의 시작. 일주일 후 강그룹 본사 홍보팀에서 공식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배포했습니다. 기자들이 박영숙의 아파트 앞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영숙이 쓰레기를 버리러 나왔다가 기자들에게 둘러싸였습니다. 박영숙 씨, 정말 며느리가 재벌가 딸인 줄 몰랐나요? 기자가 마이크를 들이밀었습니다. 저는 정말 몰랐어요. 영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럼 왜 며느리를 구박했나요? 구박한 게 아니라 이웃 증언에 따르면 평소에도 며느리를 무시했다던데요. 다른 기자가 추궁했습니다. 영숙이 급하게 집으로 들어가려 했지만 기자들이 막아섰습니다. 한 말씀만 더 해주세요. 제발 그만해요. 영숙이 문을 쾅 닫고 들어갔습니다. 같은 시간 민호의 직장에서도 소란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민호 대리 진짜예요? 부인이 강그룹 회장 딸이었다고요? 동료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아, 그게... 민호가 말을 망설였습니다. 와, 대단하네요. 그런데 왜 이혼했어요? 그냥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민호가 시선을 피했습니다. 부장이 민호를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이민호 대리 들어와. 네, 부장님. 민호가 긴장하며 사무실에 들어갔습니다. 재벌 영애와 이혼한 게 사실이야? 부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사실입니다. 이런 회사 이미지에 좋지 않아. 언론에서 뭐라고 할지. 부장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당분간 조용히 지내. 괜한 일 벌이지 말고. 민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강그룹 본사에서는 강 회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있었습니다. 우리 딸은 평범하게 살기를 원해서 신분을 숨기고 살았습니다. 강 회장이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댁의 모욕적인 대우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회장님,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계신가요? 딸이 받은 상처에 대해서는 마땅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강 회장의 목소리에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수지는 아버지 사무실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너무 큰일이 된 것 같아요. 수진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큰일이라니.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거야. 강 회장이 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냥 조용히 넘어갔으면. 안 돼. 우리 딸이 그런 모욕을 당했는데 그냥 넘어갈 수는 없어. 한편 민호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무슨 괜찮냐? 기자들이 하루 종일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 영숙이 짜증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심하게 하실 줄은 몰랐어요. 심하게 했다고? 나는 당연한 얘기를 한 건데. 수진이가 강그룹 회장 딸인 줄 정말 몰랐어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3년 동안 한마디도 안 했잖아. 영숙이 화를 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어떻게 하긴 뭘 어떻게 해. 이미 끝난 일이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 사건이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 재산 몰랐다니 말이 돼? 3년 동안 같이 살면서 눈치 못 챘을까? 며느리 구박하는 전형적인 시어머니네. 수진 씨 불쌍해. 그런 시댁에서 어떻게 3년이나 살았을까? 댓글들이 계속 달렸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영숙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박영숙 씨, 다른 입주민들이 불편해하고 있어요. 무슨 불편이요? 영숙이 짜증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기자들 때문에 아파트가 시끄러워요. 당분간 조용히 지내주세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부탁드립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영숙이 베란다 창문을 내다보니 아파트 입구에 기자들이 여전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언제까지 저러고 있을 거야. 영숙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민호가 수진에게 전화를 걸어봤지만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고객님이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자동 응답이 나왔습니다. 민호가 강그룹 본사에 전화했습니다. 강 회장님과 통화할 수 있을까요? 성함과 용건을 말씀해 주세요. 이민호라고 하고요. 수진 씨 남편. 아니, 전 남편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잠시 후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죄송하지만 회장님은 통화가 어렵습니다. 수진 씨와 통화라도 그것도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민호가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저녁 뉴스에서도 이 사건이 주요 뉴스로 다뤄졌습니다. 재벌 영애 이혼 사건, 시어머니 구박이 원인. 앵커가 뉴스를 진행했습니다. 강그룹 강태준 회장의 외동딸이 시댁의 구박으로 이혼했다고 밝혀졌습니다. 영숙이 TV를 끄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 영숙이 혼잣말했습니다. 며칠 후 영숙이 용기를 내어 강그룹 본사를 찾아갔습니다. 수진이를 만나고 싶습니다. 영숙이 로비에서 말했습니다. 어떤 분이신가요? 경비원이 물었습니다. 시어머니. 아니, 전 시어머니 박영숙입니다. 경비원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죄송하지만 면회가 어렵습니다. 제발 한 번만 사과하고 싶어요. 영숙이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규정상 어려우십니다. 경비원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영숙이 로비에서 나와야 했습니다. 수진아, 정말 미안해. 영숙이 빌딩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챕터 3 예상치 못한 반격. 수진이 아버지 사무실에서 복잡한 마음으로 서류를 정리하고 있을 때 문이 열렸습니다. 수진아, 은희가 왔어. 강 회장이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뒤따라 들어온 최은희가 수진을 보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수진아, 어떻게 지내?
은희가 수진의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그럭저럭 지내고 있어. 수진이 작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사실 오늘 온 이유가 있어. 좀 심각한 얘기야. 은희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강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내가 자리를 비워줄까? 아니에요. 아버지도 들으세요. 둘 다 알아야 할 내용이에요. 은희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민호 측에서 재산 분할 소송을 준비하고 있어. 뭐라고? 강 회장이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진정하세요. 수진이 아버지를 진정시켰습니다. 어떤 재산을 분할하겠다는 거야? 혼인 기간 중에 수진이 명의로 구입한 아파트와 자동차, 그리고 각종 투자 수익이 대상이야. 은희가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얼마나 되는데? 수진이 궁금해했습니다. 합쳐서 대략 50억 정도 될 거야. 강남 빌딩들은 혼전 재산이라 해당 안 되지만 결혼 후에 산 것들은 달라. 50억이라고? 강 회장이 기가 막혀 했습니다. 그놈들이 감히. 아버지, 화내지 마세요. 수진이 아버지를 말렸습니다. 은희야, 우리가 이길 수 있어? 법적으로는 복잡해. 결혼 생활 중에 형성된 재산은 분할 대상이 될 수 있거든. 은희가 심각하게 말했습니다. 이틀 후, 민호가 변호사 사무실에서 답답한 마음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이민호 씨, 서류 검토가 끝났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해야 하나요? 민호가 망설이며 물었습니다. 부인 재산 규모를 생각하면 당연한 권리입니다. 하지만 이민호 씨, 지금 기회를 놓치면 평생 후회할 겁니다. 변호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때 영숙이 사무실에 들어왔습니다. 변호사님, 어떻게 됐어요? 어머님, 좋은 소식입니다. 승산이 충분합니다. 정말요? 영숙이 기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이래도 될까요? 민호가 불안해했습니다. 그럼 어쩌자는 거야? 이미 엎질러진 물인데. 영숙이 아들을 타박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이가 뭐야? 3년 동안 재산 숨기고 살았잖아. 그건 그렇지만 민호야, 이번 기회 놓치면 우리 평생 가난하게 살아야 해. 영숙이 아들을 설득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여기 서명해 주세요. 민호가 펜을 들고 망설였습니다. 빨리 해. 영숙이 재촉했습니다. 민호가 떨리는 손으로 서명했습니다. 다음 날 강그룹 본사에 소송장이 접수되었습니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비서가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뭔 일이야? 강 회장이 물었습니다. 이민호 씨가 재산 분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놈이 감히. 강 회장이 책상을 치며 일어섰습니다. 수진이 아버지 사무실로 뛰어왔습니다. 아버지, 뉴스 봤어요? 응, 봤어. 강 회장이 화를 참으며 대답했습니다. 언론에서 난리예요. 수진이 휴대폰을 보여주었습니다. 재벌 상속녀 BS 서민 남편 50억 재산 분할 소송, 시어머니의 복수, 며느리 재산 노린다. 기사 제목들이 자극적으로 뽑혀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시끄러워지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수진이 지쳐 보였습니다. 수진아, 우리가 물러설 수는 없어. 강 회장이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때 영숙이 방송국 스튜디오에 앉아 있었습니다. 박영숙 씨, 시청자들이 궁금해하는 게 있어요. 진행자가 물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며느리가 재산을 숨겼다고 생각하세요? 그럼요. 3년 동안 한마디도 안 했어요. 영숙이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혼전 재산을 알릴 의무는 없지 않나요? 의무가 없다고 해도 가족인데 숨길 이유가 있나요? 그렇다면 지금 소송은 당연한 권리를 찾는 거예요. 우리도 3년 동안 며느리 노릇시켜줬잖아요.
영숙이 뻔뻔하게 대답했습니다. 방송을 본 시청자들이 댓글을 달기 시작했습니다. 저 시어머니 정말 뻔뻔하다. 3년 동안 구박해놓고 이제 와서 재산 달라고? 수진 씨가 불쌍해. 여론이 완전히 영숙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민호가 회사에서 동료들의 차가운 시선을 받았습니다. 이민호 대리 방송 봤어요? 동료가 비꼬는 듯 말했습니다. 그건 어머니 말씀이 좀 그러시네요. 죄송합니다. 민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장이 민호를 불렀습니다. 이민호 대리 당분간 휴가 써. 네. 왜요? 회사 이미지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계속 일할 수는 없어. 민호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부장님, 제가 뭘 잘못했나요? 잘못했다 안 했다가 문제가 아니야. 여론이 너무 안 좋아. 민호가 집에 와서 어머니에게 화를 냈습니다. 어머니, 왜 그런 말을 하셨어요? 무슨 말? 방송에서 수진이 나쁘다는 식으로 말하셨잖아요. 사실을 말한 거야. 이제 회사에서도 저를 휴직시켰어요. 민호가 좌절했습니다. 그러면 어쩌자는 거야? 이미 시작한 일인데. 소송을 취하해요. 취하? 미쳤어? 영숙이 펄쩍 뛰었습니다. 이러다 정말 큰일 날 것 같아요. 무슨 큰일? 우리가 당당하게 권리를 찾는 건데. 한편 강 회장은 법무팀을 소집했습니다. 저들을 완전히 박살내버려. 강 회장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그렇게 하시면 뭐? 수진 양에게도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무팀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수진이 아버지를 말렸습니다. 아버지, 그만해요. 안 돼. 우리 딸이 당한 걸 그냥 넘어갈 수는 없어. 이렇게 싸우는 게 정말 옳을까요? 수진이 지쳐 보였습니다. 수진아, 이건 우리가 시작한 게 아니야. 강 회장이 딸을 달랬습니다. 법정 공방이 본격화되면서 연일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수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뭘까? 수진이 혼잣말했습니다. 챕터 4 운명적인 만남. 수진이 한강변 벤치에 혼자 앉아 멍하니 강물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법정 공방과 언론의 관심이 계속되면서 마음이 지쳐 있었습니다. 이게 내가 원하는 삶일까? 수진이 작게 혼잣말했습니다. 그때 옆 벤치에서 신문지를 덮고 자던 노인이 움직였습니다. 할아버지가 천천히 일어나더니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아가씨, 무슨 걱정이 그리 많아 보이노? 할아버지가 따뜻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 죄송해요. 깨우려던 게 아니었는데. 수진이 당황하며 일어서려 했습니다. 아니야. 어차피 잠이 안 와서 일어났어. 할아버지가 손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아가씨 얼굴이 왜 그리 어두워 보이노? 그냥 좀 복잡한 일이 있어서요. 수진이 시선을 돌리며 대답했습니다. 복잡한 일이라 내가 봐도 되겠나? 할아버지가 벤치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수진이 망설이다가 할아버지 옆에 다시 앉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어떻게 여기서? 나는 이제 여기가 집이야. 할아버지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집이요? 그렇지. 5년째 여기서 살고 있어. 할아버지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업이 망했지. 30년 동안 키운 회사가 하루아침에 날아갔어. 그렇게 큰 회사를. 중견기업이었는데 말이야. 직원만 200명이었거든. 할아버지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그럼 가족들은? 가족? 돈 있을 때는 가족이었지. 할아버지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모든 걸 잃고 나니까 아무도 연락 안 하더라고. 수진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는 어떻게 이렇게 평온해 보이세요?
평온하다고? 처음에는 나도 미칠 것 같았어. 할아버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지나니까 깨달았지. 진정한 행복은 가진 것이 아니라 나눈 것에서 온다는 걸. 나눈 것에서요? 그렇지. 돈 많을 때는 모르겠더라고.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는 건지, 내 돈을 좋아하는 건지. 할아버지가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아가씨도 비슷한 고민이 있나? 수진이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그 표정 보면 알지. 나도 똑같은 표정하고 살았거든. 할아버지가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진짜 좋아하는 건지 아니면 내가 가진 걸 좋아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수진이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럼 한번 다 내려놓고 살아봐. 다 내려놓는다는 게 가진 걸로 평가받지 말고 진짜 내 모습으로 살아보라고 할아버지가 조언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쉽나요? 쉽지 않지. 하지만 그렇게 해야 진짜 행복을 찾을 수 있어. 수진이 한참 생각에 잠겼습니다. 할아버지, 저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보고 싶어요. 그래. 그럼 내가 아는 곳이 있는데. 할아버지가 주머니에서 낡은 명함을 꺼냈습니다. 여기 복지관이야. 좋은 사람들이 많아. 수진이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할아버지. 고맙긴 뭘. 서로 도우면서 사는 게 세상이지. 다음 날 강 회장 사무실에서 수진이 아버지와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결정한 게 있어요. 수진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무슨 결정? 모든 소송을 그만두고 싶어요. 강 회장이 놀랐습니다. 갑자기 왜 그런 생각을? 저도 제 진짜 모습이 뭔지 찾고 싶어요. 수진이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수진아, 그렇다고 저들이 한 일을 그냥 넘어갈 수는. 아버지, 복수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 것 같아요. 더 중요한 게 제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을 찾는 거요. 강 회장이 딸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내 얼굴이 많이 밝아졌구나. 네. 어제까지만 해도 우울해 보였는데 오늘은 달라 보여. 강 회장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버지, 저 복지 활동을 해보고 싶어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복지 활동? 네,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그럼 우리가 재단을 만들까? 강 회장이 제안했습니다. 제 이름으로가 아니라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거요. 당연하지. 내 딸이 하고 싶은 일이라면 뭐든 지원해 줄게. 강 회장이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한편 민호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님, 정말 이대로 계속해야 하나요? 민호가 고민스러워했습니다. 이민호 씨, 지금 그만두면 아무것도 못 받습니다. 하지만 여론이 너무 안 좋잖아요. 여론은 곧 잊혀질 겁니다. 중요한 건 실리예요. 변호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때 민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민호야, 나야. 어머니 영숙의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큰일 났어. 회사에서 연락 왔는데 투자 철회한다고 해. 네. 어떤 투자요? 내 회사에 투자하기로 한 그 큰 회사 말이야. 민호가 당황했습니다. 그게 왜? 강그룹에서 압력 넣은 것 같아. 영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내 회사 망하는 거 아니야? 민호가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정말 끝인 것 같아요. 뭐가 끝이야? 아직 안 끝났어. 회사도 위기고 여론도 안 좋고. 그러니까 더 빨리 소송을 마무리해야지. 영숙이 고집했습니다. 민호가 변호사를 바라봤습니다. 변호사님, 소송 취하할 수는 없나요? 지금 취하하시면 손해만 보십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좋은 소식이 있을 겁니다.
변호사가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수진이 복지관을 처음 방문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진이 복지관 관장에게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원봉사 하러 오셨다고 들었는데요. 네,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물론이죠. 어떤 일을 해보고 싶으세요? 관장이 친절하게 물었습니다. 뭐든지 좋아요. 정말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수진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그럼 내일부터 독거노인 도시락 배달 어떠세요? 좋아요. 수진이 밝게 대답했습니다. 복지관을 나서면서 수진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이제 진짜 내 인생을 살아보자. 수진이 결심에 찬 목소리로 혼잣말했습니다. 밤늦게 민호가 혼자 술을 마시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뭘까? 민호가 중얼거렸습니다. 수진이를 사랑했던 걸까 아니면 그냥 습관이었던 걸까? 민호가 수진과의 추억을 떠올렸습니다. 아니야, 진짜 사랑했어. 민호가 깨달았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민호가 고민에 빠졌습니다. 챕터 5 진정한 행복을 찾다. 한 달 후 수진이 설립한 나눔 복지재단의 개소식이 열렸습니다. 소박한 복지관 강당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수진이 단상에서 인사말을 시작했습니다. 이 재단은 저 혼자 만든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가 함께 만든 거예요.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특히 저에게 삶의 의미를 가르쳐 주신 한 분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수진이 한강변에서 만난 할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김정우 할아버지, 앞으로 나와주세요. 할아버지가 깨끗한 정장을 입고 단상으로 나왔습니다. 이분이 저에게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수진이 감사하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할아버지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제가 뭔 말을 하겠습니까? 그냥 어려운 사람들끼리 서로 도우면서 살면 되는 겁니다. 할아버지의 진솔한 말에 모두가 감동했습니다. 수진 양이 저 같은 늙은이 말을 들어줘서 고마울 따름입니다. 개소식이 끝난 후 기자들이 수진에게 질문했습니다. 재단 운영 자금은 어떻게 마련하셨나요? 아버지께서 도움을 주셨지만 앞으로는 시민들의 후원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수진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이전 이혼 소송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네요. 그 일로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됐어요. 정말 중요한 게 뭔지 깨달았습니다. 수진의 인터뷰가 저녁 뉴스에 방송되었습니다. 온라인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수진 씨 정말 멋있다. 저런 게 진짜 노블레스 오블리주구나. 시어머니는 뭐하고 있을까? 여론이 완전히 수진 편으로 바뀌었습니다. 한편 민호는 집에서 뉴스를 보며 복잡한 심경에 빠졌습니다. 민호야, 저것 좀 봐. 영숙이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저렇게 착한 척하고 있어. 정말 속이 뻔히 보여. 어머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민호가 어머니를 말렸습니다. 왜? 사실이잖아. 여론 바꾸려고 저러는 거야. 수진이는 원래 착한 사람이에요. 민호가 수진을 감쌌습니다. 착한 사람? 3년 동안 재산 숨기고 산 사람이? 그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민호가 변명했습니다. 민호야, 너 설마 아직도 전현을. 어머니,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민호가 화를 냈습니다. 정신 차려. 이미 끝난 사이야. 며칠 후 수진의 복지재단에서 첫 번째 행사가 열렸습니다. 독거노인들을 위한 무료 건강검진이었습니다. 할머니, 어디 아프신 데 없으세요? 수진이 80대 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아프긴 뭐가 아파. 이렇게 젊은이가 챙겨주니까 기분이 좋구만. 할머니가 수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앞으로 자주 뵐게요. 그래, 자주 와라. 할머니가 맛있는 것도 해줄게. 수진이 진심으로 감동받았습니다. 이런 게 진짜 행복이구나. 수진이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녁에 강 회장이 재단을 방문했습니다. 수진아, 어떻게 지내니? 아버지, 정말 보람있어요. 수진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내 얼굴이 예전과 완전히 달라졌구나. 정말요? 응, 진짜 행복해 보여. 강 회장이 딸을 흐뭇하게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덕분이에요. 지원해 주셔서 고마워요. 지원이 아니라 투자야. 우리 딸이 하는 일이니까. 다음 주말 수진이 주최하는 자선 바자회가 열렸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참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좋은 일에 함께 해주세요. 수진이 입구에서 사람들을 맞았습니다. 그때 익숙한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민호가 자원봉사자 조끼를 입고 짐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민호 오빠? 수진이 놀라며 다가갔습니다. 아, 수진아. 민호가 당황하며 인사했습니다. 여기 왜 왔어요? 나도 뭔가 도움이 되고 싶어서. 민호가 어색하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여기서? 오늘이 처음이야. 복지관에서 자원봉사 신청했어. 수진이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괜찮다면 같이 일해도 될까?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만 안 주면요. 수진이 대답했습니다. 바자회가 진행되는 동안 민호는 묵묵히 일했습니다. 무거운 짐도 나르고 어르신들도 도왔습니다. 저 청년 누구야? 참 성실하네. 한 할머니가 수진에게 물었습니다. 아는 사람이에요. 수진이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좋은 청년 같은데 소개해줘. 할머니가 농담을 했습니다. 바자회가 끝난 후 수진과 민호가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민호가 수진을 불렀습니다. 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호가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뭐가 미안해요? 모든 게 다. 어머니 말에 휩쓸려서 너를 제대로 지켜주지도 못했고. 민호의 목소리에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소송도 취하했어. 뭐라고요? 수진이 놀랐습니다. 어머니랑 변호사가 반대했지만 내가 강행했어. 왜요? 너를 잃고 나서야 깨달았어. 진짜 소중한 게 뭔지. 민호가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민호 오빠,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아니면 기회라도 줄 수 있을까? 민호가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수진이 한참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금은 아직 제 마음의 준비가 안 됐어요. 그럼 기다릴게. 얼마든지 기다릴게. 민호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같이 봉사활동은 할 수 있죠? 수진이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 괜찮아? 민호가 기뻐했습니다. 단 다른 목적 없이 정말 도움이 되고 싶어서만 해야 해요. 당연하지. 나도 진짜 변하고 싶어. 그날 밤 수진은 아버지에게 하루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민호가 왔다고? 강 회장이 놀랐습니다. 네, 자원봉사하러. 진짜 변한 걸까? 모르겠어요. 하지만 기회는 줘봐야겠어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내가 결정하는 게 맞지. 아버지는 내 결정을 믿어. 강 회장이 딸을 지지했습니다. 고마워요, 아버지. 고맙긴. 우리 딸이 행복하면 나도 행복해. 수진의 새로운 삶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복지관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우며 진정한 보람을 찾았습니다. 민호도 성실하게 자원봉사에 참여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자연스러워졌습니다. 한 달 후 김정우 할아버지가 수진에게 말했습니다. 수진아, 내가 진짜 변했구나. 어떻게요?
예전에는 뭔가 억지로 웃는 것 같았는데 이제는 진짜 행복해 보여. 할아버지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내 덕분이 아니라 내가 찾은 거야. 진짜 행복을. 수진이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정말 행복한 나날들이었습니다. 챕터 6 예상치 못한 시련. 수진이 재단 사무실에서 다음 달 프로그램 계획서를 검토하고 있을 때 급하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수진 양, 큰일 났습니다. 강 회장의 비서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수진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회장님이 쓰러지셨어요. 지금 응급실로 이송 중입니다. 뭐라고요? 수진이 책상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임원회 중에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지셨어요. 지금 어느 병원이에요? 삼성병원 응급실입니다. 수진이 급하게 재단을 나섰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니 의료진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환자 보호자세요? 의사가 수진에게 다가왔습니다. 네, 딸입니다. 심근경색으로 보입니다. 지금 중환자실로 옮기는 중이에요.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생명에는 지장 없나요?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직 안심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24시간이 고비예요. 수진이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중환자실 앞에서 수진이 하염없이 기다렸습니다. 강그룹 임원들도 하나둘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수진 양 많이 놀라셨죠? 전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상태는 어떠세요? 상무가 물었습니다. 아직 모른다고 해요. 수진이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수진 양, 회사 일은 어떻게 하죠? 전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사 일요? 내일 중요한 계약이 있거든요. 회장님이 직접 참석하기로 했는데 지금 그런 얘기가 중요해요? 수진이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회사도 생각해야. 그때 다른 임원이 수진에게 다가왔습니다. 수진 양,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뭔 말씀이세요? 회장님이 오랫동안 의식불명 상태라면 회사 경영에 차질이 생깁니다. 임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서요? 임시 경영 체제를 구성해야 합니다. 그런 건 나중에 생각해요. 수진이 화를 냈습니다. 하지만 주주들과 투자자들이 불안해하고 있어요. 지금 당장은 아버지 상태가 더 중요해요. 다음 날 오전 수진이 재단으로 급하게 연락했습니다. 관장님 죄송해요. 당분간 재단 일에 참여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무슨 일이세요? 복지관 관장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지셔서. 어머, 큰일이네요. 걱정 마세요. 재단 일은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정말 죄송해요. 이런 상황에. 무슨 말씀이에요? 가족이 우선이죠. 수진이 전화를 끊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담당의 선생님이 면담을 원하세요. 수진이 의사 면담실로 들어갔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심각합니다. 의사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심각한가요? 심장 손상이 광범위해요. 수술이 필요합니다. 의사가 엑스레이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수술하면 괜찮아지나요? 수진이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성공률이 높지 않아요. 60세가 넘으신 데다 손상이 심해서.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수술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지금보다 악화될 수 있습니다. 수진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언제까지 결정해야 하나요? 가능하면 오늘 중에 결정해 주세요. 수진이 중환자실 앞으로 나와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떻게 하지? 내 혼자 이런 결정을. 그때 민호가 병원에 나타났습니다. 수진아. 민호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민호 오빠, 어떻게 여기를? 복지관에서 들었어. 아버님이 위험하다고. 민호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혼자 힘들지? 내가 도울 일 없을까? 괜찮아요. 혼자 할 수 있어요. 수진이 강하게 말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진아, 이럴 때 혼자 버텨야 한다고 생각하지 마. 민호가 수진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아버님한테도 나도 사위였잖아. 지금은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 민호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그때 뉴스에서 강 회장의 위독 소식이 보도되기 시작했습니다. 강그룹 강태준 회장이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중환자실에 입원했습니다. 앵커가 뉴스를 진행했습니다. 강그룹 주가가 급락하고 있으며 경영권 승계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수진이 병원 로비 TV를 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벌써 이런 얘기가. 언론이 원래 그래. 신경 쓰지 마. 민호가 수진을 위로했습니다. 오후에 강그룹 이사회가 긴급히 소집되었습니다. 수진도 참석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수진 양, 죄송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회사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이사회 의장이 말했습니다. 회장님이 의식을 회복하실 때까지 기다리면 안 되나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언제 회복하실지 모르잖아요. 그 사이 회사가 흔들릴 수 있어요. 다른 이사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임시 경영진을 구성하거나 외부 전문 경영인을 영입해야 합니다. 외부 전문 경영인이요? 수진이 놀랐습니다. 수진 양은 경영 경험이 없으시잖아요. 이사들이 노골적으로 말했습니다. 제가 부족한 건 인정해요. 하지만 뭐요? 아버지 회사를 다른 사람에게 맡길 수는 없어요. 수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수진 양이 직접 경영하시겠다는 건가요?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겠어요. 이사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경영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배워서라도 하겠어요. 수진이 결연하게 말했습니다. 이사회가 끝난 후 수진이 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민호가 여전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어? 민호가 물었습니다. 회사 사람들이 내가 경영할 능력이 없다고 해. 수진이 지쳐 보였습니다.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 지금은 아버님이 우선이야. 하지만 아버지가 평생 키운 회사인데. 수진이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수진아, 울지 마. 나도 도울게. 민호가 수진을 안아줬습니다. 어떻게 도와줄 건데? 나 경영학 전공했잖아. 기본적인 건 알아. 하지만 지금은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 큰일이야. 그날 밤 수진이 중환자실 앞에서 밤을 새우며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깨어나세요. 제가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수진이 간절히 말했습니다. 회사도 지켜야 하고 재단도 운영해야 하는데 혼자는 너무 버거워요. 그때 간호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 환자분 상태가 조금 안정되었어요. 정말요? 수진이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언제쯤 깨어나실까요? 그건 지켜봐야겠어요. 수진이 다시 절망에 빠졌습니다. 모든 것이 수진의 어깨에 달려 있었습니다. 챕터 7 진정한 가족의 힘. 수진이 병원 복도에서 지쳐 벽에 기대어 있을 때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아. 수진이 돌아보니 시어머니 영숙이 조심스럽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수진이 놀라며 일어섰습니다. 어떻게 여기를? 민호한테 들었어. 아버지가 많이 위험하다고. 영숙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왜? 수진아, 내가 정말 잘못했어. 영숙이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뭐 하세요? 일어나세요. 수진이 당황하며 영숙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안 일어나.
용서받을 때까지 안 일어날 거야. 영숙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일어나세요. 수진아, 내가 얼마나 바보였는지 몰라. 3년 동안 너를 그렇게 구박한 내가. 영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아니야. 내가 꼭 해야 할 말이 있어. 영숙이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동안 진짜 며느리가 누구였는지 몰랐어. 돈이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중요한 건데. 영숙이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어머니, 수진아,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면 내가 진짜 시어머니 역할 하게 해줄래? 영숙이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그때 민호가 나타났습니다. 어머니, 여기 계셨구나. 민호야, 너도 와라. 영숙이 아들을 불렀습니다. 어머니가 수진이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민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사과했어. 그리고 앞으로 진짜 가족으로 지내고 싶다고 했고, 영숙이 대답했습니다. 수진아, 어머니 마음을 받아줄래? 민호가 수진에게 물었습니다. 수진이 한참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진심이에요? 그럼 진심이고 말고. 내가 이제야 정신 차렸어. 영숙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아버지 간병 도와주실 수 있어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내가 뭐든지 할게. 영숙이 기뻐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영숙이 병원에 상주하며 강 회장을 간병했습니다. 수진아, 너는 회사 일 보러 가. 여기는 내가 지킬게. 영숙이 며느리를 챙겼습니다. 정말 괜찮으세요? 괜찮다니까. 이런 것도 못하면 무슨 시어머니야. 영숙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민호도 회사 일을 도우러 강그룹에 나왔습니다. 이민호라고 합니다. 수진 씨를 도우러 왔어요. 민호가 임원들에게 인사했습니다. 아, 전 사위분이시군요. 전무가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경영학 전공이라고 들었는데 우선 급한 서류부터 검토해 주세요. 민호가 밤늦게까지 회사에 남아 일했습니다. 한편 복지관에서는 김정우 할아버지가 수진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많이 힘들 텐데. 할아버지가 복지관 관장에게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아버님도 위험하시고 회사 일까지. 우리가 뭔가 도울 방법 없을까요? 할아버지가 제안했습니다. 어떤 도움 말씀이세요? 기도회라도 열어주면 어떨까요? 아버님 회복을 위한. 좋은 생각이에요. 준비해 볼게요. 이틀 후 복지관 앞마당에서 강 회장의 회복을 위한 기도회가 열렸습니다. 수진이 도왔던 독거노인들, 아이들, 자원봉사자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강 회장님이 빨리 회복하셔서 수진 씨가 다시 웃을 수 있기를 기도해요. 한 할머니가 기도했습니다. 수진 씨가 우리를 도와줬듯이 이번에는 우리가 도와드려요. 아이들이 손피켓을 들고 응원했습니다. 이 모습이 뉴스에 보도되면서 여론이 다시 움직였습니다. 수진 씨 정말 좋은 일 많이 했구나. 이런 게 진짜 인덕이지. 강 회장님 꼭 회복하셨으면 좋겠다.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강그룹 임원들도 이 뉴스를 보고 감동받았습니다. 수진 양이 정말 훌륭한 분이시네요. 상무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경영 능력만 따졌나 봅니다. 전무가 반성했습니다. 이런 인품이면 충분히 회사를 이끌 수 있을 거예요. 이사들이 수진을 새롭게 평가했습니다. 한 주일 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강 회장이 의식을 되찾은 것입니다. 여기가 어디지? 강 회장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아버지. 수진이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를 안았습니다. 수진아, 아버지가 많이 아팠구나. 강 회장이 딸을 쓰다듬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무서웠어요. 미안해, 딸. 아버지가 몸 관리를 못했네.
그때 영숙이 물수건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깨어나셨군요. 이분은 강 회장이 영숙을 보며 당황했습니다. 민호 어머니예요. 아버지 간병해 주셨어요. 수진이 설명했습니다. 아, 그래요? 고마웠습니다. 강 회장이 인사했습니다. 고맙긴요. 제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에요. 영숙이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수진아, 회사는 어떻게 됐어? 강 회장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민호 오빠가 도와주고 있어요. 민호가? 강 회장이 놀랐습니다. 네, 정말 열심히 도와줘요. 그래, 고맙구나. 강 회장이 감사해했습니다. 며칠 후 강 회장이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의사가 좋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수술이 성공적이었고 회복도 빠릅니다. 언제 퇴원할 수 있나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2주 정도 더 지켜보고 퇴원하시면 됩니다. 강 회장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날 저녁 병실에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강 회장이 영숙과 민호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고마웠습니다. 어려울 때 도와주셔서. 회장님, 저희가 해야 할 일이었어요. 민호가 대답했습니다. 민호야, 수진이가 많이 달라졌더구나. 강 회장이 말했습니다. 네, 정말 훌륭해졌어요. 너희들도 많이 성숙해진 것 같고. 강 회장이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회장님, 제가 수진이한테 진짜 가족이 되고 싶어요. 영숙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진짜 가족으로 지내요. 강 회장이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수진아, 너는 어떻게 생각해? 아버지가 딸에게 물었습니다. 저도 다시 한번 믿어보고 싶어요.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우리는 진짜 가족이네요. 영숙이 기뻐했습니다. 병실의 따뜻한 분위기가 흘렸습니다. 모든 위기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챕터 8 새로운 시작. 강 회장이 퇴원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강그룹 본사 회장실에서 수진이 부회장 취임식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긴장되지? 강 회장이 딸에게 물었습니다. 조금요. 정말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수진이 불안해했습니다. 당연히 할 수 있어. 1년 동안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아버지 덕분이에요. 덕분이 아니라 내 실력이야. 강 회장이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취임식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회사 임직원뿐만 아니라 복지관 사람들도 왔습니다. 수진 양 축하드려요. 김정호 할아버지가 정장을 차려입고 왔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고마워요. 할아버지가 없었다면 지금의 제가 없었을 거예요. 수진이 진심으로 감사를 표했습니다. 고맙긴. 내가 알아서 잘한 거지. 취임사에서 수진이 말했습니다. 강그룹 부회장으로서 회사 발전은 물론이고 사회적 책임도 다하겠습니다.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특히 나눔복지재단을 전국으로 확대해서 더 많은 분들께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가 울려 퍼졌습니다. 취임식이 끝난 후 민호가 수진에게 다가왔습니다. 수진아, 정말 멋있었어. 민호가 감격해했습니다. 고마워, 민호 오빠. 오빠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야. 나는 옆에서 도운 것뿐이야. 아니에요. 정말 큰 힘이 되었어요. 수진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수진아. 민호가 갑자기 진지해졌습니다. 네. 우리 다시 시작해볼까? 민호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수진이 한참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정말 많이 변했어요. 응, 나도 느껴. 예전의 내가 아니야. 그럼 천천히 다시 시작해봐요. 수진이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 민호가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정말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면서요. 당연하지.
나도 그렇게 하고 싶어. 6개월 후 수진과 민호의 재혼식이 열렸습니다. 화려한 예식장 대신 복지관 강당에서 소박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를 축복해주러 온 분들을 소개할게요. 수진이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이분들은 모두 제가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신 은인들이에요. 복지관 어르신들과 아이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특히 김정우 할아버지께는 정말 감사드려요. 할아버지가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수진아, 민호야, 행복하게 살아라. 네, 할아버지. 두 사람이 함께 대답했습니다. 영숙이 축사를 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며느리를 얻은 기분입니다. 영숙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수진아, 어머니가 많이 부족하지만 잘 부탁해. 어머니, 저야말로 잘 부탁드려요. 수진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강 회장도 축사를 했습니다. 우리 딸이 진정한 행복을 찾은 것 같아 정말 기쁩니다. 그동안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이제는 모든 게 자리를 잡은 것 같네요. 민호야, 우리 딸 잘 부탁해. 네, 아버지. 이번에는 정말 잘하겠습니다. 민호가 다짐했습니다. 결혼 1년 후 수진에게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어머니, 손자예요. 수진이 영숙에게 아기를 안겨줬습니다. 어머, 우리 손자. 정말 예쁘다. 영숙이 눈물을 흘리며 아기를 안았습니다. 할머니가 잘 키워줄게. 어머니, 고마워요. 고맙긴. 이게 다 복이야, 복. 강 회장도 손자를 보며 기뻐했습니다. 우리 손자, 할아버지 닮았네. 어디 가요? 수진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이 똘망똘망한 눈이 할아버지 닮았어. 2년 후 나눔복지재단이 전국 15개 지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수진이 재단 전체 이사회에서 보고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1만 2천 명에게 도움을 드렸습니다. 이사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독거노인 생활 지원, 저소득층 아동 교육 지원, 장애인 자립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정말 훌륭한 성과네요. 한 이사가 감탄했습니다. 올해는 더욱 확대해서 2만 명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김정우 할아버지가 수진에게 말했습니다. 수진아, 정말 대단하구나.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내 덕분이 아니야. 내가 원래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지. 할아버지가 그 마음을 깨워주셨어요. 그런가? 그럼 내가 좋은 일 한 거네. 할아버지가 웃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수진네 가족이 한강변을 산책했습니다. 아빠, 저기 예쁜 꽃이 있어요. 3살 된 아들이 민호의 손을 잡고 뛰어갔습니다. 천천히 가, 준호야. 민호가 아들을 따라갔습니다. 영숙이 손자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준호야, 할머니랑 같이 걸을까? 네, 할머니. 강 회장이 수진의 팔짱을 끼고 걸었습니다. 수진아, 행복하지? 네, 정말 행복해요. 예전에는 돈이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했는데 강 회장이 감회에 젖어 말했습니다. 이제는 아니에요? 이제야 깨달았어. 진정한 부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거구나. 맞아요, 아버지. 우리 가족이 이렇게 화목해진 것도 다 내 덕분이야. 제 덕분이 아니에요. 모두가 함께 노력한 결과죠. 수진이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내가 가장 큰 역할을 했어. 민호가 아들과 함께 돌아왔습니다. 수진아, 준호가 꽃 따달라고 해. 안 돼, 준호야. 꽃은 따는 게 아니라 보는 거야. 수진이 아들에게 설명했습니다. 왜요? 꽃도 살아있거든. 우리가 소중히 지켜줘야 해. 그럼 어떻게 해요? 이렇게 예쁘게 보기만 하는 거야.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가 하는 일도 그런 거예요? 준호가 순진하게 물었습니다. 그런 거?
사람들 도와주는 거요. 수진이 감동받았습니다. 맞아, 준호야. 엄마는 사람들을 소중히 지켜주는 일을 해. 나도 클 때 엄마처럼 할 거예요. 정말? 네, 사람들 도와주는 일 할 거예요. 가족들이 모두 웃었습니다. 해가 저물어갈 무렵 가족들이 벤치에 앉아 쉬었습니다. 수진이 강물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모든 아픔이 지금의 행복을 위한 과정이었구나. 무슨 생각해? 민호가 물었습니다. 과거 일들 생각하고 있어. 힘들었던 일들? 응, 하지만 이제는 감사해. 감사하다고? 그 일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가 있는 거니까. 민호가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정말 많이 변했지? 정말 많이 변했어.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자. 응, 서로 사랑하고 도우면서. 영숙이 손자를 안고 말했습니다. 우리 준호도 착한 어른이 되어야 해. 할머니, 착한 어른이 뭐예요?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이야. 엄마, 아빠처럼요? 그래, 엄마, 아빠처럼. 강 회장이 모든 가족을 바라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것 같구나. 수진이 아버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행복한 날들이 계속되었으면 좋겠어요. 계속될 거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한. 해가 완전히 지고 강변에 가로등이 켜졌습니다. 가족들이 손을 잡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수진의 마음에는 감사함이 가득했습니다. 나누고 베푸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성공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수진은 시어머니의 차별과 무시 속에서도 묵묵히 견뎌냈습니다. 하지만 그 인내는 결코 약함이 아니었죠. 오히려 진정한 강함이었습니다. 돈과 지위로만 사람을 판단하던 시댁 식구들은 수진의 진짜 정체를 알고 나서야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수진이 이 시련을 통해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찾았다는 점입니다. 복수보다는 용서를, 미움보다는 사랑을 선택했죠. 그리고 자신의 재산을 혼자만 누리지 않고 어려운 사람들과 나누며 진정한 보람을 찾았습니다. 결국 모든 갈등이 해결되고 진정한 가족이 된 이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배웁니다. 사람의 가치는 가진 것이 아니라 마음에 달려 있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행복은 나누고 베풀 때 찾아온다는 것을 말이죠.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 지혜, 그리고 어려움 속에서도 품격을 잃지 않는 수진의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깊은 감동을 전해줍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